일단은 우리가 이 다리를 소파에 올리셔가지고 이 무게 중심이 이쪽 다리로 한 80% 정도 이렇게 중력이 내려가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호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호흡이라고 그러면은 너무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점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이 굉장히 많죠. 가장 중요한 건강법, 그리고 굉장히 깊은 건강을 위해서 애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의학들, 고전들, 경전들까지 보면은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호흡인데요. 그 중요한 만큼 우리가 우리 삶에서 특히 일상에서 호흡을 지금 하고 있나, 또 호흡과 우리가 어떤 연결점이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지금으로 봐서는 잊어버렸다고도 봐야 되겠죠. 근데 호흡이라는 것을 할 수만 있다면은 호흡이 건강에 좋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요. 또 호흡이 깊을수록 우리 자신만 느낄 수 있는 나만의 어떤 세계, 이런 것을 깊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 경지가 대단히 깊습니다. 근데 현실화되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깝죠. 예를 들어 우리가 호흡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이해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지금 그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서 한두 시간 정도 어떤 대화를 나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냥 차만 드시고 보통 일상의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보통 때보다 호흡을 좀 관심을 가지고 호흡의 길이가 전번에보다 훨씬 길어졌다면요, 그분이 그 시간을 주도하게 되는 거죠. 호흡이 긴 사람이 아무래도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요, 그 대화가 어떤 느낌인지 어떤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지 그거를 아무래도 좀 느낄 수가 있고, 말하는 친구들의 한 사람들의 그 의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긴 사람이 그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에 오늘의 대화는 정말 뭔가 의미심장했던 것 같고 보통 때하고는 다르게 어떤 진한 감동이 느끼는 것 같아, 이런 말을 저절로 듣게 됩니다. 그것은 호흡이 그만큼 깊은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짧은 시간이지만 한 잔의 차를 나눌 때도 그 향기에 대해서 아주 자상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 때 서로 주고받을 수 없었던 그런 섬세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이지만은 그 내용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 긴 시간을 같이 했는 듯이, 어떤 영화를 좋은 영화를 한 편 본 것처럼 이런 분위기가 꼭 설정이 되는 거죠. 이것이 호흡이라는 어떤 마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한 가정에서 어머니가 이 호흡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실천을 하셨다면은 그 집안에 남편 되시는 분도 그러고요, 아이들도 그러고, 엄마의 말하는 분위기, 그 숨결, 그리고 이런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부드럽다, 뭔가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호흡의 길이가 깊고 조용한 그런 리듬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보통 때 엄마와는 다른 분위기를 단번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출산율이 너무나 저조하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내심 마음은 자녀를 많이 출산하지는 못하지만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능력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이 실력을 갖추고요. 한 사람이 10사람 몫을 할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모든 사람의 바람입니다. 이게 꼭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내심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런 그 출산율이 저조하지만은 어떤 그 정부 측에서나 어떤 좋은 곳에서 출산을 앞둔 그런 산모들에게 이렇게 호흡에 대해서 또 자연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어떤 특혜를 드리면서 이런 그 가르침을 가르친다면은 그런 엄마를 둔 아이가 그런 조용한 호흡을 하는 엄마들에게 커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지금과는 조금 다를 겁니다. 숨이 조용하고 차분하고 깊고 또 우리가 호흡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기운을 얻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일상에서 그래도 노력한 엄마들에게서 그런 엄마 밑에서 크는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침착하고 사리분별을 잘하겠죠. 말하자면 엄마의 숨소리를 듣고 큰다고도 봐야 되겠죠. 예, 영양식을 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활동하게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것은 말하자면 조용한 인성 그리고 모든 것을 아이 친구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이런 모든 것에서 감정 조절도 잘 되고요. 또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 말하자면 자연에 있는 인내심이나 배려심이나 분별력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깊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다 엄마가 그 아이를 키울 때 다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엄마가 잔잔한 호흡으로 늘 아이를 육아를 하고 키웠다면은 그 아이는 그 숨결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호흡이라고 그러면은 요즘 세상에 뭐 호흡이 그래 뭐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요즘 세상에 가장 사실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호흡이라고도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가정의 어떤 엄마가 호흡을 했을 때 또 곧 아이를 출산할 젊은 엄마들이 호흡에 대해서 배웠을 때 또 친구들끼리도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호흡에 대해서 한번 서로 좀 노력을 해보자든지 이런 어떤 패턴들이 연결이 되면은요 반드시 그곳이 변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 같은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호흡을 조용하고 깊게 할 수 있으면은 모든 것이 엄청 변하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의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잔잔하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호흡의 역할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호흡의 첫 번째는 정말 간단하게 서로 호흡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호흡 두 번째 시간 또 세 번째 시간 이렇게 우리가 호흡을 할 수만 있다면은 어떠한 목적을 두고도 더 열심히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그만큼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호흡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호흡에 대해서 새롭게 조금 배우셨다면은 호흡 1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러 호흡을 해야지 생각하지 않고 특히 소파에 앉았을 때 아니면은 식탁 의자에 앉았을 때
아니면 우리가 컴퓨터를 하면서 의자에 앉았을 때 이런 시간을 활용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파에 앉는데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는 다리를 이렇게 내려서 호흡을 잠깐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소파에 앉을 때 누워서 TV를 보시는 분도 있고 음악을 들으시는 분도 있고 다 모양이 다릅니다. 이 소파에서 쉬는 모습도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오늘은 보통 우리가 소파에서 굉장히 편하게 이 소파에 몸을 맡기려고 그러는 때가 많죠. 왜냐하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우리가 가장 휴식을 취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인데요. 이 소파에서 내 몸을 어떻게 맡길 것인가, 이것이 사실 잠재적으로 관건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같은 시간은요, 이렇게 소파에 쉬실 때 다리를 이렇게 올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올리죠. 올려가지고 보통 이렇게 TV를 보시고 쉬시는 분도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쿠션을 클수록 좋습니다. 클수록 좋고요. 이 쿠션을 이제 이렇게 다리 위에 편안하게 놓으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팔을 쿠션에다 기대죠. 그러면 몸이 이 쿠션의 무게에 이렇게 꾹 누르면서 몸은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몸을 쿠션에 맡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꾹 눌러서 내 몸을 최대한 편안하게 릴렉스하는 거죠.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은, 그러면은 전번에 호흡할 때는 이렇게 팔을 이렇게 누르면 여기가 경직이 되어서 우리가 호흡량이 훨씬 줄어든다고 그랬는데요. 그때하고는 다르죠. 일단은 우리가 이 다리를 소파 위에 올리셔가지고 이 무게 중심이 이쪽 다리로 한 80% 정도 이렇게 중력이 내려가죠. 그래서 이렇게 어깨를 누르셔도요, 여기에 눌러넣는 힘을 여기 밑에서 이 다리에서 무게의 하중을 다 받아냅니다. 그래서 여기를 살짝 이렇게 누르셔도 어깨가 그렇게 경직되지 않는 이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몸을 소파에다가 모두 맡기고, 그래서 우리 몸무게 하중이 이제 다리로 다 내려와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 상체까지 이 무게를 밑으로 다 내리는 방법은 이렇게 이 쿠션을 꾹 누르시는 거죠.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이제 몸을 한 40도, 45도 정도 이렇게 기울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호흡을 하시는 것보다 깊게 이렇게 비스듬하면서 비스듬할 때 이 아랫배 공간이 깊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좋은 방법이죠. 호흡을 한 번을 할 때 3-4번 하는 기운이 들어오면 굉장히 그거는 효과적인 호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약간 몸을 앞으로 이렇게 한 40도 정도 숙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부터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호흡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계실 때 호흡은 저절로 되는 거죠. 그래서 TV를 보시면서도 이렇게 저절로 호흡이 되면서 아랫배가 불룩하게 나오고, 또 호흡을 내뱉을 때 아랫배가 쑥 들어가고, 보통 때보다 내가 호흡한다는 의식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 이제 호흡이 저절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시간이 조금 모이면서 늘 호흡하는 사람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흡을 한 어느 정도 의식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아랫배가 이렇게 굉장히 불러오기 때문에 의식이 되면서 잠이 올 수가 있죠. 약간 졸릴 수가 있죠. 그거는 호흡의 양이 보통 때보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몸 안에서 피로 회복이나 하루 종일 이제 우리가 활동을 했으니까 피로도 쌓여 있고요. 또 탄소도 많이 내뱉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스트레스. 이런 것이 몸 안에서 빨리 배출을 해야 되는데 보통 때보다 기운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산소가 엄청 많은 양이 단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졸립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몸에서 빨리 모든 것을 회복, 환원 조치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이렇게 호흡을 하셨다가 약간 졸릴 때는 이 쿠션을 가지고 약간 누우셔도 되고 비스듬히 이렇게 반 정도 누우셔가지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주무시면 굉장히 깊게 주무시게 됩니다. 그것이 호흡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스트레스, 우리가 주무시고 나서 스트레스가 완전히 해소가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왜냐하면 호흡의 양이 작다든지 호흡이 얕다든지 이럴 때는 몸 안에 나쁜 것을 다 배출하지 못합니다. 주무실 때. 그래서 잔다는 것은 자연히 왜 우리에게 잠을 재우느냐 그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로 회복. 일단은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몸의 기운을 다 소모했기 때문에 그것을 단전으로 기운을 다시 채우기 위한 작업 중에 하나가 잠을 재우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숙면을 취할 때 모든 것이 환원 조치되죠. 그럴 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기운이 많아질 때 빨리 더 많이 우리 몸 안에 탄소도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대 스트레스도 그러고 피로 물질 이런 것이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건강을 위해서 많은 것을 도모하지만은 이렇게 일상에서 호흡이라는 것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은요, 굉장히 큰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즘은 아시겠지만은 한 일주일 정도는 굉장히 공기가 좋습니다. 저도 미세미세라는 앱을 하루에 한 6, 7번씩 보는데요. 지나간 일주일 정도는 굉장히 공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당에도 자주 나가고 햇볕도 많이 쬐고 그랬는데요. 어제 저녁부터 엄청 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엄청 이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기청정기가 있는 실내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기운을 또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있죠.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요즘은 이게 지금 전염병이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이 있는 데 가는 것보다는 좀 일찍 집에 돌아오셔가지고 그래도 공간 안에 이 공기청정기가 어느 정도 이 공기를 관리를 해주는 이런 곳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호흡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은 엄청 우리에게는 유익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흡에 대해서 이렇게 이 정도로 한번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차분하게 호흡의 중요성을 우리가 저절로 이렇게 같이 공유하면서 흡수하는 시간을 더 마련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